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밤 11시 31분입니다.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실종자 7명 중 5명이 잇따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2사람은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사람은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실종자 7명 중 5명을 발견했고 생존자는 2사람, 나머지 3사람은 심정지 상태라고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실종자는 남성인데 전모 씨 39살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두 번째 발견된 실종자는 여성 김모 씨인데 52살입니다. 이분은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의식은 아주 명확하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브리핑을 하면서 2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요인은 숨 쉴 수 있는 이른바 에어포켓을 발견한 덕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경태 포항남부서 예방총괄 담당은 첫 번째 생존자 남성은 입구 쪽에 있는 주차장 입구 쪽에 있는 에어포켓 아직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있다가 스스로 걸어 나왔고 두 번째 생존자는 천장 배관 위에 매달려 엎드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차오르는데 천장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디 들쑥날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지 않고 남아있는 곳에 배수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배관이죠. 배관 위에 걸친 상태에서 매달려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환호를 했지만은 잇따라서 65세 여성, 68세 남성,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아주 무거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부터는 무동력 보트를 활용하고 수색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남은 실종자 2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지하 주차장 내 물이 절반 정도 빠진 상태이며 자정점 70 내지 80% 정도 물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속한 수색을 통해 실종자들을 구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한편 맨 먼저 구조된 글은 나왔다고 합니다. 39살 A씨는 119 구급차 안에서 부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연합뉴스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뉴스는 그 생존 남편과 통화한 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외쳤답니다. 남편한테 살아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물이 차 들어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 이야기가 생존한 남편 이야기가 차를 안 탄 게 진짜 다행이다라며 안도감을 그러니까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차를 타지 않고 입구에 있는 어떤 에어포켓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 가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은 오히려 이 저체온이 되니까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구조될 때 걸어 나올 때 보니까 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이 통화한 부인은 연합뉴스 기자에게 우리 신랑이 있는 쪽에는 어디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
생존한 남편 이야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극한 상황에서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니까 버텨내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가 나니까 차를 빼라 하는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7명이 실종됐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내방송을 왜 했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상황을 재현을 하면은 이 안내방송 한 분이 잘못이 없어요. 그나마 중앙일보에서 아주 좋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안내방송을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그분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방송을 한 분이 이 아파트에 출근한 것은 오늘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 30분쯤 직접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내보냈답니다. 백이동 유치원 놀이터 쪽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해 주십시오. 지하 주차장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포구를 뚫고 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순찰을 하던 이 방송한 A씨는 빗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새벽 5시 20분쯤 다시 방송을 했답니다. 이때는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찰 수가 있으니까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차도 옮기고 지하에 지금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때는 아직 물이 차기 전인데 물이 찰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5시 50분 그 방송을 한 지 30분 지났습니다. 오전 5시 50분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하천 냉천이 폭우에 범람을 했습니다. 냉천은 아파트 정문과 약 150m 거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 방송했던 A씨는 하천이 넘치며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물이 밀려와서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잠기는 데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경사를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차를 빼러 들어갔던 사람이 탈출할 시간도 10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119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119 신고를 떠올리지 못할 만큼 경황이 없었다. 신고하지 않았지만 그 점 이미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다. 하지만 하천이 범람하고 진입로로 흘러들자 구급차가 들어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A씨는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안내방송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마녀사냥식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A씨는 잘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이 주민들은 이 안내방송 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것 같으면은 그런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아예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확 들어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